솔직히 워치를 제외한 밴드 기기 중에서는 윗밴드 7 정도면 당분간 스마트 밴드를 바꾸실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제품은 샤오미사의 스마트 밴드 윗밴드 7입니다. 윗밴드 7의 정보와 제가 한 달 이상 사용하면서 느꼈던 제품의 장점 및 단점까지 모두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6월에 정식 출시된 샤오미의 윗밴드 7 제품의 간단한 스펙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2인치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326ppi, 5ATM 수준의 방수와 AOD 및 110가지의 운동 모드, 심박수 및 산소 포화도 측정까지 지원하고 배터리의 지속시간은 최대 14일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세한 스펙은 아래와 같으니 잠시 일시 정지하고 확인해보세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윗밴드 7의 경우 전작 윗밴드 6와는 비슷한 듯 다른 느낌으로 출시되었는데요. 6와 7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단연코 디스플레이의 크기입니다. 7의 경우 6 대비 가시 영역이 약 25%나 커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윗밴드 5와 비교했을 때도 크기 차이의 체감이 실제로도 어마무시합니다. 전작 윗밴드 6와 비교하여 디스플레이의 크기, 지원 가능한 운동 모드의 종류, 램 및 롬의 용량과 배터리 용량 등 많은 부분에서 발전하였는데요. 과연 윗밴드 7 실제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애플워치 7과 비교를 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 달 이상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윗밴드 7의 대표적인 장점 및 단점을 먼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앞서 윗밴드 7의 경우 가격대가 워낙 괜찮은 제품이다 보니 가성비로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겠죠. 제품의 가격대는 생각하지 않은 장점과 단점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윗밴드 7의 알림 반응 속도는 제가 썼던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봐도 수준급의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의 하이엔드 워치라고 부를 수 있는 애플워치 7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윗밴드 7은 전작 윗밴드 6보다 디스플레이의 가시 영역이 25%나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홈페이지상 13.5g의 무게를 자랑하는데요. 실제로 윗밴드 7을 착용하고 운동을 하거나 잠을 잤을 때도 불편하다는 느낌이 단 1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갤럭시워치나 애플워치 등 스마트워치 기기들에서는 만듦새가 좋은 제품들을 여럿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보다 가벼운 용도로 제작된 스마트 밴드 중에서는 윗밴드 7보다 전체적인 퀄리티가 밸런스 있게 잡힌 제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품의 전체적인 마감, 내부 시스템의 UI, 제공되는 스트랩 등 다양한 점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솔직히 워치를 제외한 밴드 기기 중에서는 윗밴드 7 정도면 당분간 스마트 밴드를 바꾸실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장점만 나열해놔서 영업이나 광고 같은 느낌이 조금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장점과 비슷하게 치명적인 단점도 여럿 존재합니다. 하이엔드급 기기의 빠릿빠릿한 속도를 바라는 건 너무 양심이 없겠지만 그래도 윗밴드 7의 내부 반응 속도는 조금 느린 수준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속도의 영향인지 터치 시에도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실제로는 더욱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 기다리는 시간은 0초대 이내겠지만 사용해보면 이 시간의 체감이 어마무시해서 예민한 분들에게는 사용하지 못할 만큼 단점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윗밴드 7과 사용하는 폰을 한번 동기화하고 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기화가 자동으로 풀리면서 매번 일일이 전용 어플로 들어가 동기화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어플의 알림, 날씨, 위치 등은 동기화가 해제되지 않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의 경우 윗밴드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매번 동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악을 자주 듣는 분이시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윗밴드 하면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히는 것이 미친 배터리 타임인데요. 하지만 이번 윗밴드 7의 경우 윗밴드의 경이로운 배터리 타임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설정한 옵션들로 윗밴드를 차고 있을 경우
하루에 운동을 2시간 정도 한다는 가정하에 최대 이틀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애플워치 7과도 비슷한 지속 시간이며 한 번 충전으로 며칠씩 차고 다녔던 전작들과는 다르게 배터리 용량은 늘어났음에도 실질적인 배터리 타임은 줄어들었기에 밑밴드 배터리 타임의 큰 매력을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가장 큰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밑밴드 7을 애플워치 7보다 운동용으로 추천드리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단순히 밑밴드 7의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제품의 가격 때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운동용 스마트 기기의 목적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제품들을 착용하고 격한 운동 활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제품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밑밴드 7의 경우 가격대가 다른 스마트 기기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들보다는 확실히 신경이 덜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애플워치 7과 밑밴드 7을 착용하고 격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했을 때 애플워치 7보다 밑밴드 7 착용 시 제품에 대한 신경을 덜 쓰게 되어 운동의 집중도를 올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개인차가 존재하겠지만 애플워치를 여러 개 구비해 놓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이 부분도 상당한 체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동용의 목적이라면 애플워치 7보다는 밑밴드 7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두 제품의 서로 다른 가격대가 증명하듯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애플워치 7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밑밴드 7도 만족스러웠지만 전체적인 제품의 퀄리티도 당연히 애플의 감성을 따라올 수는 없었는데요. 그럼 운동용의 목적으로 밑밴드 7을 추천해드렸으니 두 제품의 운동 모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약 만 볼륨의 웨이트 트레이닝 기준 근력 강화 운동 모드로 설정하고 운동 시작 후 20분이 경과됐을 때 애플워치의 경우 178칼로리, 밑밴드의 경우 127칼로리가 측정되었고 1시간이 경과됐을 때는 애플워치 696칼로리, 밑밴드 500칼로리, 1시간 50분이 경과됐을 때는 애플워치 1193칼로리, 밑밴드 911칼로리로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의 측정값을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두 제품 다 한 달 이상 사용해본 결과 밑밴드 7의 칼로리 측정값이 조금 더 정확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애플워치 7의 경우 실제로 소모되는 칼로리보다 높은 수치의 소모량이 측정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점은 제 개인적인 체감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센서의 차이 때문인지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칼로리의 수치는 확실히 밑밴드 7이 애플워치 7보다는 느렸습니다. 애플워치 7이 거의 실시간으로 변화를 감지하는 느낌이라면 밑밴드 7은 애플워치가 변화를 감지한 후에 거의 3초 뒤에나 측정값이 나오는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요. 칼로리의 전체적인 측정에는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두 제품의 센서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애플워치 7은 운동 모드 진행 중에 시계를 풀어놓으면 자동으로 운동 모드가 정지되는 반면 운동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운동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운동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밑밴드 7은 계속 진행되어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밑밴드 7에 대한 정보와 타 제품 비교까지 정리해보았는데요. 저의 전체적인 총평은 운동용 기기로는 탑급,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가격값은 하는 제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되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